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일본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7대 과제의 네 번째 과제인 영역 횡단 작전 능력, 새로운 영역에서의 전쟁 수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 7대 과제의 네 번째 과제, 영역 횡단 작전 능력, 크로스 도메인 오퍼레이셔널 케이퍼빌리티입니다. 유익하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역이란 어떤 영역일까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새로운 영역의 대칭 개념으로 기존의 영역이라면 영토가 지니고 있는 육지, 바다, 하늘을 말하며 과거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육지와 바다,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대체로 보이는 전쟁을 수행해왔죠. 그러나 현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20세기 말부터 새로운 영역이 출현합니다. 바로 광활한 우주의 영역, 보이지 않는 사이버 영역, 전자파 영역이죠. 우주공간은 각종 관측위성, 통신, 방송위성, 추기위성들이 발사되어 사회경제, 과학 분야 등 민간 부분의 중요 인프라로 깊숙이 침투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안보 분야에서도 우주를 적극 이용하고 있죠. 럼스펠드 미 전 국방장관은 21세기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3배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죠. 1957년 러시아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래 세계는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선진국의 경쟁은 스타워즈를 방불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 등이 인공위성에 접근하여 이를 방해, 공격, 포획하는 위성 공격용 킬러 위성의 개발과 실증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등 우주 공간의 안정적 이역에 대한 적성국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전쟁 시대에 대응하여 일본 기시다 정부는 2022년 12월 가기에서 결정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기초하여 2023년 6월 13일 우주안보구상을 최초로 채택을 하였죠.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공간에서 벌이는 군사활동에 대응하며 향후 10년간 우주공간을 방해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겨있죠. 이성정보 등을 이용해 일본의 영역이나 국민을 지키는 우주로부터의 안전보장과 우주 공간에서 타국의 위협이나 리스크에 대처하는 우주에서의 안전보장이라는 두 가지를 토대로 구상을 검토할 예정이죠. 원안에서는 중국, 러시아가 킬러 위성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기감을 나타내며 중러의 킬러 위성을 감시하기에 미국이 영국, 호주, 캐나다와 공동 운영하는 연합우주운영센터에 대해 참여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는데요. 일본의 반격 능력 강화에 우주를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영역인데요. 사이버 공간은 땅과 바다, 하늘이라는 다른 공간들을 결합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공용 도로이자 연결 통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치 우주의 워몰과 같이 다른 현실 공간들이 갖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시간과 공간의 서로 다름을 하나의 접점으로 통합을 합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 침투되었으며 따라서 사이버 공격은 인간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개인정보는 물론 중요 기술, 국가, 기밀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표적을 지향하고 있죠. 때문에 누군가 사이버 공간을 장악한다면 엄청난 전략적 유연성을 갖게 되며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리력을 통합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적을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장악한 자가 세계 질서의 패권을 장악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 소위 사이버 전쟁이 인터넷 공간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전자파 영역인데요. 전자파란 전기 및 자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이며 전기가 흐를 때 그 주위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들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파동이 전자파입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에 따라 TV, 휴대전화, GPS에 의한 위치 정보 추적 등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이용되며 군사작전에서도 지휘통신과 경계 감시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죠. 최근에는 전자파 기술 발전에 의해 그 활용 범위와 용도가 더욱 확대되어 전투 양상에 있어 전장의 최전선으로 인식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죠. EMI를 이용하여 전자기기를 공격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발생하는 과전류가 전자기기 내부의 전자회로를 파괴시킴으로써 반도체로 작동하는 모든 전자기기, 즉 통신장비, 컴퓨터, 운송수단, 전산망, 군사장비 등이 마비되는 것이죠. 우측의 그림처럼 적이 EMI 공격을 한다면 EMI 공격의 사정권에 있는 전자기기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원활한 지휘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최첨단 무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며 지휘체계에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죠. 이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전쟁 양상은 육지, 해상, 공중의 전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기파 같은 새로운 영역을 포함한 총체적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와 대응을 위해서는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공격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수 불가능하며 따라서 각 영역 간 기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영역 횡단 작전 능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일본 방위성은 영역 횡단 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위성의 5가지 기본 대응 개념입니다. 위성 컨스텔레이션을 통해서 SDA 우주 영역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사이버 안보 분야의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고 자위대의 사이버 안보 능력을 강화시키며 전자파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을 강화시키고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에서의 적의 방해 능력을 무력화시키며 육해공 방어 능력을 강화시켜 해공중 우세권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SA 우주 상황 감시성을 쏘아올려 우주를 이용한 정보 수집 활동, 우주 영역 인식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SSA 레이더로 저궤도 대물체를 광학망원경으로 고궤도 대물체를 관측하며 궤도 계산과 접근 해석 등을 통해 위험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는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의 충돌 회피, 대형 우주 쓰레기의 대기권 재돌입 예측, 미지 물체 탐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2020년 5월에 일본의 방위성은 타국 인공위성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항공자위대 우주작전군을 발족하였죠. 우주작전국은 우주작전대와 자위대의 우주영역 활동을 지휘하는 신설부대 등을 합해 약 70명 규모로 구성되는데요. 도쿄에 있는 항공자위대 우측기지에 위치한 이 부대는 우주쓰레기,
타국 인공위성 등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우주 상황 감시를 주 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주작전부대에 이어 전자전부대, 사이버 전문부대 등을 계속 창설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고 있죠. 산케이신문은 2023년 5월 4일 방위성이 육해공대원으로 구성된 자위대, 사이버 방위대 등 사이버 전문부대 인원을 1340명 늘려 2230명 체제로 확대한다고 보도를 했죠. C2 수송기를 기반으로 전자전에 강한 스탠드오프 전자전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여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EMP탄보다 고도화된 고출력 고주파 HPM탄의 실증 시험을 거쳐 개발한다는 것이며, 전자전 방어에 뛰어난 F-35A 그리고 F-35B를 국외에 도입하여 실전 운용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영역의 기존 해상 및 항공 영역에서의 최신형 무기체계 개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동 경계 관제 시스템 자치를 비롯해서 소해 수송 헬기 MCH-101 그리고 초계 헬기 SH-60 개수, 이지스함의 2척 추가 건조, 잠수함, 소해함, 해양 관측함, 음양 관측함을 건조하고 이즈모 호위함을 개수하며 정찰 항공대를 신편하고 차기 전투기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죠. 정찰 항공대 신편 관련해서 항공자위대는 2022년 12월 15일에 미사와 기지에서 정찰 항공대를 창설했는데요. 이 부대는 무인정찰기 RQ-4B 글로벌 호크를 운영하며 비교적 원거리에 이격된 지역의 정보 수집과 감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일본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 7대 과제의 네 번째 과제, 영역 횡단 작전 능력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일본은 영역 횡단 작전 능력 확보라는 목표를 두고 첨단 우주 기술을 최대로 활용하여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비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며 우리도 이 분야에서 주변 강국에 뒤지지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